네, 앞서 두 분의 전문가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분간 조정이 좀 갈 것 같다. 하지만 연말까지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긍정적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도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미국 고용 지표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측면에서 사실 지난 네. 금요일 날 미국 11월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수 시장 예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시장 예측이 20만 개 정도로 봤는데 26만 3천 개, 꽤 많은 거죠. 이전 두 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실업률 그대로 아직도 3.7%고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뭐 고용 지표에 대한 그동안의 시장의 해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게 너무 좋으면은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네. 우려감이죠.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아래쪽 먼저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62.3에서 62.2, 이번에는 62.1. 자, 이것도 좀 길게 보자면 이런 상황인데, 이 무렵 뭐 70년대, 80년대 이제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일자리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나설 그런 때. 상황이고 네. 했는데, 팬데믹 때 쿵 떨어지고 좀 회복되나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연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하는 사람, 일자리로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네네.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는 이거였습니다. 시간당 임금이죠. 이게 전월 대비 0.6%나 올랐습니다. 전년비는 5.1%인데요. 시장 예측이 0.3에 불과했는데 0.6%나 올랐고, 자, 이게 그럼 그 무렵에 CPI는 전월 대비 0.4%인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보다도 지금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파월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그 시장이 좋아했던 말들도 있지만, 사실 파월은 이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향후 인플레이션 스토리에 있어서 임금 증가세가 아무래도 중요한 파트가 될 것이다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임금, 물가 스파이럴, 그 소용돌이처럼 올라가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 고용 지표를 보고 파월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내 말 새겨 들어라. 네.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파월 연설 때 급등했고 다음날 숨 돌리기 하고 고용 지표 나오니까 쿵 무너졌다가 S&P 500 10분 차트입니다만 이걸 그냥 다시 제자리로 예. 만들어놨죠. 지금 시장은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 연준 긴축 이런 얘기에는 이제 겁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 이 공방입니다. 이틀 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200일선하고 이 하락 추세선 공방. 요걸 이제 넘어서면은 4,150 트라이, 4,150도 넘어서면은 뭐 4,300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지금 아직도 이루고 있습니다. 200일선도 멀었고 뭐 굳이 피보나치로 따지자면 23.6% 여기서 이렇게 계속 머무는 데다가 뭐 나스닥을 얘기하다 보니까 테슬라를 보면은 향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뭐 나중에 더 빠질 때 빠지더라도 네네. 일단 이만큼 빠졌으면은 테슬라는 일단은 반등 나올 만하고,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또 여기서 무조건 사줄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11월 22일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정 이렇게 조정 끝나고 올라간다면은 나스닥도 이제 뭐 뚫고 이런 흐름이 다른 뭐 전반적으로 가겠고, 아니면은 지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렇게 한번 상정해 볼 수 있는, 여기에 넥라인도 무너졌으니까 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넥라인 수준까지의 반등인가, 뭐 요렇게도 한번 미국 증시는 한번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고용 지표 때문에 FOMC가 이번 달에 네. 빅스텝 정도만 하겠다. 그러니까 네. 피벗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예. 다시 0.75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시나요? 예,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그 75p 가능성은 네. 높이 이렇게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고, 연준도 지금까지 했던 말에 여기서 또 75p 한다는 것은 도대체 당신네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하는가 하는 시장의 원성이 나올 만하죠. 네. 일단 50bp를 하고, 그다음 내년 가서 뭐 25bp든 50bp든 필요하다면 계속 더 하겠죠. 네. 달러 움직임을 좀 봐주시죠. 예.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90원 초반대로 지금 훅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주말을 넘기면서 네.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의미 있는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200일선 된 점 하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하향 채널에 이제 하단까지 흘러타고 내려오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지금 유로달러는 그럼 200일선 당연히 달러 인덱스의 거꾸로라고 보시면 200일선 돌파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죠.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유로가 이제 바닥 찍고 돌았다고 쳤을 때 얼추 이제 여기서 이 선입니다. 그동안에 유로 하락세에 유로화의 하락 추세선을 갖다 이제 올라서느냐. 그래서 1.06달러도 올라서느냐.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는데 지금 요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요 두 개의 이벤트를 넘기면서 결국 이 선을 넘어서 유로 강 달러 약세가 더 이어지느냐, 이 정도에서 다시 달러가 다시 강으로 도느냐, 유로가 다시 약해지느냐가 정해지는데 결국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FMC고요. 하루 뒤에 있는 22통화정책회의입니다. 여기서도 50bp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네. 22도 50bp 올릴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연준과 ECB의 기준금리의 그 격차를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50bp 똑같이 올려서 4에서 4.5를 가는 거하고 ECB는 2%까지 왔는데 이게 2.5% 똑같은 50bp겠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만 가준다면은 유로가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좁혀지는 느낌이면서 유로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달러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 달러엔 지금 200일선 공방이죠. 조금 큰 그림 보면 달러에는 130엔보다도 133엔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중국도 재밌습니다. 위안화가 확 강세를 보이고 확 강세를 있어요. 보이죠. 지금 7위안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7위안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뭐 여기까지는 순식간에 갈 어떤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확연하게 꺾였고 또 보시면은 홍콩 보시죠. 이런 차트를 봤을 때 무슨 뭐 지금 중국의 뭐 코로나 이제 네네. 봉쇄 완화, 리오프닝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냥 제1감으로 이 정도 왔으면은 금융위기 때 저점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상방놈이 여기서부터 더 밀리는 것보다는 상방놈이 크다고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고 홍콩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달러는 1달러당 7.75를 한 그다음에 7.85를 상한으로 하는 굉장히 좁은 레인지 안에서의 달러 패거제 고정 환율이나 다름없는데 네. 그동안에 이렇게 중국이 홍콩이 불안할 때는 이게 7.85 위로 깨지나 달러 패거제 무너지나 소리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급격하게 한 몇 주 사이에 안정되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다만 이제 우리 달러원도 200일선 하회합니다. 하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1262원까지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뭐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데 1,500원대 열어둡니다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1,500원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네. 1,260원대 초반이 보입니다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간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아닌 게 아니라 1,500원대 갈 수 있는 거고 1,260원이 아니라 1,200 밑으로도 갈 수 있는 게 환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어둔다 하는 얘기는 길게 봤을 때 그까지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환율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은 후행 스팬 뚫고 내려오는 그래서 제법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만 여기 아쉽습니다. 그쵸. 남들은 오늘 지금 이렇게 환율 남들은 빠지는데. 네. 남들은 200일선 넘었고 환율도 200일선 하회했는데 우리 지수가 지금 200일선에 지금 두 번째 시도하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축구만큼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만큼만. 옛날 생각해 네. 보세요. 그 뻥축구 도저히 공 끌고 하프라인 넘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골킥을 그냥 뻥뻥 차서 네 공도 내 공도 아닌 그 공 만들던 우리 축구가 네네. 이제 빌드업도 합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그 정도만 좀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앞서 제가 오프닝 할 때도 축구 얘기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축구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또 승리를 또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환율이 빠지는 거에 비하면 시장이 좀 하락세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율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점검해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731포인트. 0.24%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 내내 코스닥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한 2시쯤 돼서 코스닥도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